안녕하세요. JY 월드 리뷰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오늘 다루어 볼 주제는 캐나다 농업의 인력 부족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우선 제가 참조한 기사는 CBC 뉴스와 글로벌 뉴스 기사입니다. 제목은 Canada's farming future in trouble unless 30,000 immigrants fill gap of farmers, report says. 해석하자면 보고서에 따르면 3만 명의 이민자가 캐나다 농부의 공백을 채우지 않으면 캐나다 농업의 미래는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리뷰해 볼 건데요. 첫 번째, 캐나다 농업이 직면한 현실 그리고 문제는 무엇인가? 두 번째, 농업 관련으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식량 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세 번째, 그럼 앞으로의 대책 그리고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겁니다. 첫 번째, 캐나다 농업이 직면한 현실 그리고 문제는 무엇인가? 40% of farmers to retire by 2033. 2033년까지 40%의 농부들이 은퇴할 것이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캐나다의 농업 산업에 다가오는 그런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캐나다 정부는 약 3만 명의 이민자들을 필요로 할 것인데 어떤 이민자들이냐 하면 캐나다에서 자기 농장을 새로 시작하는 또는 기존의 농장을 인수하여서 농업을 시작하는 그런 이민자들이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캐나다 농업이 미래에 직면할 현실이 10년 후에 40%의 농부들이 은퇴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농업 산업에 대한 어떤 플랜 B, 그런 플랜이 현재 모호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관련 연구원들은 캐나다 정부가 이민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특히 3만 명 정도의 농업 관련 이민자들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의 해결 방법으로 제시된 것은 농업 경력이 있는 외국 노동자들을 일시적으로 받아서 후에 이민자로 받는 방법입니다. 이 관련 프로그램 이름이 TFW인데 이거는 Temporary Foreign Worker의 줄임말로서 TFW라는 프로그램을 제시하면서 농업 경력이 있는 외국의 노동자들을 temporarily, 일시적으로 받아서 후에 일정 기간 후에 이민자로 받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전문가가 비판하기로는 현재 농업 현실은 기존 농업 방식뿐만이 아니라 온실 산업과 같은 그런 새로운 농업 방식들이 굉장히 많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근본적인 새로운 형태의 농업에 대한 방안도 염두해야 되는 게 현실인데 TFW 프로그램 같은 것은 이제 수박 겉핥기식 해결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캐나다 농업 산업이 직면한 또 다른 문제는 정부의 농업 관련 이민 파일럿 정책이 5월에 종료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다시 검색하기로는 5월 9일 날짜로 캐나다 이민국에서 발표한 건데 이 파일럿 프로그램, 그러니까 Agriculture Focused Immigration Pilots, 그 프로그램이 2025년 5월 14일까지 연장됐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이제 5월 9일 날짜로 이미그레이션 캐나다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데 캐나다 이민국이 발표한 내용이죠. 이민 파일럿 정책이 무엇이냐 하면 2020년 캐나다는 농업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게 영주권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외국 근로자죠. 그런 근로자들에게 영주권을 제공하기 위해서 고안된 농업 관련 이민 파일럿 프로그램인데 그걸 2020년에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 이민 신청 자격은 TFW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까 외국 노동자들을 일시적으로 받아서, 그 TFW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정 기간
그 일시적으로 일한 사람이 이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certain 그 evaluation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민 신청한 사람들에서 이제 이민을 어떤 사람을 허가할지 그거는 evaluation을 통해서 진행을 하겠죠? 그리고 이 파일럿 프로그램을 관련으로 애초에 이 프로그램은 2,750명 정도의 근로자를 창출할 계획으로 시작했는데 올해 2월 기점으로 확인된 바로는 단지 1,500명 정도 근로자들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민을 신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획과는 달리 이 같은 현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비판하길 이민국이 이 파일럿 프로그램을 연장하긴 했지만 2025년 5월까지 그렇지만 이것은 농업 근로자 감소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안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추가적으로 새로이 이민한 근로자들에게 다른 영주권자 및 캐나다 다른 그 시민권자처럼 그 사람들의 가족을 위한 경쟁력 있는 임금, 좋은 근무 조건 혹은 장기적인 계획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이러한 근로자들이 농업 산업에 계속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러한 경험 있는 농업 근로자들이 캐나다로 이민을 한 경우에 이 사람들이 직면한 다른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농지 가격인데 지난 5년 동안 캐나다의 농지 가격은 20%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이 현재 농업을 하려는 캐나다로 이민한 농부들의 의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네 버짓에 비해 농지 가격이 현실적으로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게다가 농부들이 새로운 나라, 새로운 환경에서 농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관련 장비나 물건을 사는 방법, 그리고 그것들을 사는 곳, 어디서 사는지, 또 곡물은 어디서 사는지 등의 정보가 전혀 없다고 하고 이에 관련한 정부 차원의 교육이나 그런 서포트가 아예 없다는 게 현실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앞서 말한 내용과 같이 농업 중심 이민 파일럿 정책 프로세스 관련으로 정부로부터 서포트가 없다는 얘기고 이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은 대부분 새로 시작하는 농부들은 이웃의 도움을 받거나 자기 스스로 막 설칭해가지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새로운 환경, 그러니까 캐나다의 새로운 환경에서 농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캐나다 농업이 직면한 현실과 문제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두 번째, 이러한 농업 관련 노동력 부족이 우리 시장에서 식품 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러한 노동력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캐나다인들이 식료품 가게에서 식료품을 구매할 때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알버타 대학 농업식품영양과학학과의 헤더 브루스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코비드-19 때 그 기간 때 식료품이 비쌌는데 그거는 시작이었을 뿐 현재 이러한 농부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식료품 가격은 또다시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또 노동력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기를 가공하는 프로세스가 너무 오래 걸리고 그리고 또 농작 수확량이 감소해서 식품 재료에 부족해지는 문제도 생기고 이와 같은 상황은 식량에 대한 그런 안보를 저해하고 식품 가격 상승 및 소매점에서 식품 품귀 현상을 초래하여서 소비자가 살 수 없는 상황까지 야기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캐나다 정부의 앞으로의 대책 그리고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investing in tech and people, 그러니까 기술과 사람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농부들이 정부에 제안하기로는 이러한 노동력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작업을 자동화하여서 인력 투입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사스카추안 주에서 농사하고 그리고 가축을 기르는
농부 스티븐 도너드라는 사람은 자기네 농사에 필요한 장비들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상당한 자금을 투자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자동 스티어링, GIS 매핑, 에어시럴 그런 거와 같은 장비들에 투자하면서 작업을 자동화했다고 합니다. 근데 또 다른 어려움은 농사하는 데 있어서 날씨가 굉장히 중요한데 날씨가 모든 것을 좌우하는 이러한 농업 특성상 작물을 심거나 수확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하는데 그 작업량이 많은 짧은 시간 동안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있을 때는 여전히 추가 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인력을 구하기가, 사람을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게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바 같이 이렇게 인력 부족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농업 부분 관련 이민을 늘리는 것인데요. 농사 경험이 있는 외국에서 농사 경험이 있는 농부들 대상으로 이민 신청할 때 예를 들면 가산점을 준다거나 혹은 농사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도 일시적으로 고용해서 아까 TWF라는 그런 프로그램 같이 그런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고용해서 일정 기간 교육을 통해서 농사를 시작하는 데 도움을 주고 어느 정도 유예 기간 후에는 이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이민을 허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농부가 농지를 구매하거나 장비를 사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의 버짓에 비해서 많이 비싸다라고 했는데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서브시디, 그러니까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비를 일정 기간 무상대여해 준다거나 혹은 대출을 할 때 낮은 이자를 적용해 준다거나 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캐나다로 이민한 농부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농사하기 위해서는 교육, 그에 필요한 적절한 교육, 그리고 그와 관련한 정보들이 필요할 텐데요. 씨는 어디서 사는지, 묘목은 어디서 사는지, 이 사스카추안 그 농지에는 비료는 어떤 것으로 해야 하는지, 장비는 어떻게 빌리는지 등등 또한 농사한 작물을 어떤 루트로 팔 수 있는지, 그런 서플라이 체인 등등 그런 정보는 새로운 나라에서 시작하는 농부들한테 아주 중요한 정보겠죠. 그래서 이같이 기존 농부들이 그들의 잡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혹은 경험이 없는 초보 농부들 대상으로 장비의 자동화 혹은 로봇을 이용한 농사 방법 등에 관련하여서 지속적인 정부 지원과 그에 따른 교육 그리고 모니터링이 뒷받침된다면 현재 그리고 미래에 앞으로 농업 산업에 필요한 노동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현재 캐나다가 직면한 농업 관련 노동 인력 부족 현상, 이런 문제가 식료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앞으로의 해결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흥미있는 주제였나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미있으셨길 바라면서 저는 또 다른 유익한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JY 월드 리뷰였고요. 모두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